公诉人问你几个问题，希望你能够如实回答。我拒绝回答。想抓吧。这个在询问你之前，我希望你能够明白啊，这次的开庭我呢，明白，不想说了。回答公诉人的提问。不想回答。为什么不想回答？不想。这是你最后的机会，希望你珍惜。不要了。第三个问题，你为什么要杀他？好玩。好玩。 여러분이 방금 보신 영상에서 나온 이 사람의 이름은 펑슈앙푸. 그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펑슈앙푸는 재판받는 내내 시종일관 법원과 유가족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언론은 그를 파렴치한 범죄자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함께 2010년 꽃향기 가득한 봄의 5월로 가보겠습니다. 2010년 5월의 어느 늦은 밤, 허난성 옌진형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22살 된 딸이 집에서 살해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도 피해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감식 결과 여성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10군데 넘게 있었고 날카로운 흉기가 심장을 관통하며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 여성의 부모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며 망연자실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이름은 샤오위. 그녀는 보통 자기 전 방문을 잠그지 않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범인이 여성의 방에 쉽게 들어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죠. 샤오위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9시 남편과 딸 샤오위가 먼저 잠자리에 듭니다. 어머니는 대문을 잠그고 거실에 혼자 남아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마당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소리칩니다. 누구야?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 마당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잠시 후 딸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살려주세요! 어머니는 재빨리 딸의 방으로 달려가 불을 켭니다. 그런데 웬 남성이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남성은 그 틈에 마당으로 나가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봉쇄하고 조사를 벌입니다. 대문과 잠금 장치는 부서져 있지 않았지만 마당 담을 넘어온 흔적을 발견합니다. 귀중품과 현금 등은 그대로 있었고 피해자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범인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곧장 샤오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샤오이였습니다. 사건 현장과 샤오이의 상태를 본 경찰은 원한에 의한 면식범의 소행이라 판단합니다. 샤오이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회해보니 그녀는 마지막으로 전 남자친구 펑슈앙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샤오이의 전 남자친구 펑슈앙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에 나섭니다. 펑슈앙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찰은 두 팀으로 나눠 그의 행적을 쫓습니다. 한 팀은 샤오이의 집에 남아 펑슈앙푸가 남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을 조사하고 또 다른 팀은 펑슈앙푸의 고향집으로 갑니다. 샤오이의 집에 남아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샤오이의 집에서 신발 자국을 마당 담장 주변에서 떨어져 있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발견합니다. 펑슈앙푸의 고향집으로 간 경찰은 그의 가족과 이웃들을 만나지만 그들은 최근 펑슈앙푸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잠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경찰은 샤오이의 집에서부터 길게 이어진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핏자국은 사건 현장인 샤오이의 집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밀밭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피는 샤오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펑슈앙푸의 것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피의 양으로 보아 그는 꽤 깊은 상처를 입은 듯 보였습니다. 크게 다친 상태에서 멀리 도망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경찰은 그가 밀밭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뒤 경찰은 한 농민으로부터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습니다. 밀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상의도 입지 않은 채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경찰은 대규모 인력과 경찰견을 동원해 밀밭과 그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의식을 잃고 밀밭에 쓰러져 있는 펑슈앙푸를 발견합니다. 발견 당시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합니다. 지난밤 사건 현장인 샤오위의 집에서 경찰이 발견한 신발 자국은 펑슈앙푸의 신발 크기와 똑같았고 마당 담장 주변에서 발견한 검은색 선글라스에 남아있던 DNA 역시 펑슈앙푸의 DNA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누가 봐도 범인은 펑슈앙푸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펑슈앙푸는 사건 당일 밤 자신이 샤오위의 집에 침입해 그녀를 살해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숨김없이 말하고 되레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후 법정에선 그는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비아냥거리고 피해 여성과 그 유가족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12월 21일 펑슈앙푸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서 그는 대체 샤오위를 왜 죽였냐는 샤오위 아버지의 물음에 재밌으니까 라는 대답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삽니다. 펑슈앙푸의 부모는 아들의 이런 모습에 매우 초조해집니다. 어떻게든 아들이 사형만은 피하기를 바랬습니다. 펑슈앙푸의 부모는 아들 펑슈앙푸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판부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하라고 타이르지만 펑슈앙푸는 아버지의 눈물에 잠시 흔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이를 악물고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계속 그런 말이나 할 거면 그냥 가. 이제 난 당신들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더 이상 내 일에 상관 마. 펑슈앙푸는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왜 죽였냐는 피해자 샤오이 아버지의 물음에 그는 재미삼아 살인을 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펑슈앙푸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와 피해자 샤오이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펑슈앙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09년 여름, 고향을 떠나 장수성에서 일하는 펑슈앙푸는 그곳에서 같은 고향 사람 샤오이를 만나게 됩니다. 외로운 타지에서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난 두 사람은 금방 친구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고단한 타지 생활을 견뎌나갑니다. 몇 달 후 연인이 된 펑슈앙푸와 샤오이는 미래를 약속합니다. 펑슈앙푸는 샤오이와 함께 고향 허난성에 있는 부모님 댁에 인사드리러 갑니다. 샤오이를 본 펑슈앙푸의 부모는 그녀를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펑슈앙푸의 부모는 두 사람이 아직 어리지만 빨리 결혼해 자리 잡기를 원했습니다. 며칠 후 샤오이 역시 펑슈앙푸와 함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기대와 달리 샤오이의 부모는 펑슈앙푸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샤오이의 부모는 두 사람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펑슈앙푸와 샤오이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한 샤오이가 펑슈앙푸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러나 펑슈앙푸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샤오이를 찾아가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내자고 말합니다. 끈질긴 그의 설득에 흔들린 샤오이는 부모 몰래 펑슈앙푸를 만나기로 합니다. 샤오이의 생일날 펑슈앙푸가 말합니다. 생일 축하해. 네가 만약 날 떠난다면 난 널 죽여버릴 거야. 느닷없는 펑슈앙푸의 말에 샤오이는 그만큼 펑슈앙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두 사람은 예전보다 더 깊은 사이가 됩니다. 펑슈앙푸는 다시 샤오이와 함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니다. 펑슈앙푸의 부모는 여전히 두 사람이 하루빨리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펑슈앙푸의 부모 역시 샤오이의 부모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 펑슈앙푸의 부모는 직접 샤오이의 부모를 만나 설득하기로 합니다. 펑슈앙푸의 부모는 샤오이의 부모를 극진히 대접하며 아이들의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나 샤오이 부모의 태도는 생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무척 단호했습니다. 샤오이의 부모는 말도 안 되는 핑계까지 들먹입니다. 서로 집이 너무 머네요. 우리 딸이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시집 갔으면 좋겠거든요. 펑슈앙푸의 집에서 샤오이의 집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 됩니다. 생각에 따라 멀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중국 면적을 따져볼 때 100km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측에 속하죠. 펑슈앙푸와 그의 부모는 이들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줄 뻔히 알면서도 샤오이 부모의 완강한 태도에 그만 주눅이 들어 말문이 막힙니다. 두 집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펑슈앙푸가 무릎을 꿇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두 분 계신 곳에서 새로 집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두 분을 모시고 살게요. 제발 샤오이와의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펑슈앙푸의 간청에도 샤오이 부모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펑슈앙푸와 그의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샤오이의 부모는 애당초 결혼을 허락할 마음이 없었죠. 양쪽 집안의 어색했던 만남은 이대로 끝이 나고 펑슈앙푸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양가 부모님들과 만난 이후 샤오이는 다시 한번 펑슈앙푸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펑슈앙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샤오이에게 매달렸습니다. 펑슈앙푸는 매일 샤오이에게 전화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전화에 지친 샤오이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자 그는 샤오이의 집으로 전화합니다. 화가 난 샤오이는 전화선을 뽑아버립니다. 이런 샤오이의 행동은 펑슈앙푸를 자극했고 그는 크게 분노합니다. 한때는 가장 사랑했던 여자였지만 변해버린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전화를 안 받으니 내가 직접 찾아갈 수밖에. 지금 너의 선택을 꼭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널 갖지 못할 바엔 완전히 망가뜨려주지. 2010년 5월 24일 펑슈앙푸는 허난성 신샹시에서 범행 도구를 삽니다. 그리고 샤오이의 집이 있는 옌진현으로 갑니다. 밤 9시 펑슈앙푸는 샤오이의 집 근처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샤오이 방에 불이 꺼집니다. 그는 담을 넘어 마당을 가로질러 곧장 샤오이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흉기를 꺼내 자고 있는 그녀를 공격합니다. 펑슈앙푸는 원래 그녀를 죽이고 자기도 그녀를 뒤따라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때가 되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을 몇 번 찌르고는 도망칩니다. 그러나 피를 많이 흘린 탓에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경찰에 잡힐 때까지 정신을 잃고 밀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입니다. 2010년 12월 30일 허난성 신샹시 중급인민법원은 펑슈앙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